지금 전 세계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에 도착한 프랑스 보건 전문가. 그녀는 몽골 현장에서 작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요. 하지만 인천공항 1등석 라운지에 들어선 순간 갑작스러운 경련과 고열 그리고 호흡 이상,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그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스 외교 관계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동행했던 동료조차 이건 한국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열했죠. 그러나 그때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비상수술실 준비하세요.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인천공항 의료진이었습니다. 라운지 옆 유리문 너머 예기치 못한 긴급 수술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진짜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훌륭한 의료기술이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공항이 최고라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밀러입니다. 41살이고요. 프랑스 출신이지만 지난 15년간 국제보건 NGO에서 현장 코디네이터로 일해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몽골 프로젝트의 하루였죠. 마리안과 함께 유목민 마을을 돌며 의료 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마리안은 저보다 3살 어렸지만 함께 일한 지는 7년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냉철했어요.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녀는 시스템을 분석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우리는 게르촌 외곽에 있는 낡은 창고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유목민 아이 하나가 이틀 전부터 고열로 쓰러져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창고 안은 어두웠고 먼지가 가득했어요. 마리안이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마리안이 재빨리 체온을 재고 저는 아이 옆에 쌓인 낡은 상자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리안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돌아보니 그녀가 손등을 만지고 있었어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녹슨 못에 살짝 긁힌 것 같아. 괜찮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가까운 진료소로 옮기는 데만 3시간이 걸렸죠. 저녁이 되자 우리는 사막지대 조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텐트가 하나 있었어요. 설치류들이 살았던 흔적이 역력했죠. 바닥에는 배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 마리안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텐트 안을 대충 정리하고 노트북을 꺼내 조사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마리안은 평소처럼 집중해서 데이터를 입력했고 저는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의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였죠.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2개의 보이지 않는 위험과 함께 있다는 거요. 녹슨 못에 긁힌 상처, 설치류 배설물이 가득한 공간, 파상풍과 한타바이러스. 그 단어들은 그때의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 우리는 몽골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APC 보건 세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들떠 있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의료 과장이 너무 심해. 무슨 소리야? 3년 전에 한국 의료기술 기업이 프랑스 시장에 들어왔잖아. 우리 연구 프로젝트 예산이 그때 30%나 깎였어. 그들이 시장을 독식하려고 했거든. 마리안의 목소리엔 분명한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설득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의 감정을 이해했으니까요. 그래도 직접 가보면 다를 수도 있잖아. 글쎄, 기대는 안 해.
그녀는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마리안의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느렸고 발을 끌듯 걷고 있었어요. 마리안, 괜찮아? 응,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그녀가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화물 찾는 곳을 지나 출구로 향할 때였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반복적인 소리였죠.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돌아봤어요. 뭐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마리안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승객분, 잠시만요. 한 여성이 마리안 앞을 막아섰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공항 AI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걸음걸이 패턴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괜찮은데요. 마리안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마리안. 그녀가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죠. 의료팀은 신속했습니다. 들것이 나왔고 마리안은 그 위에 누워졌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꽉 쥐었죠. 환자분과 동행하신 분이세요? 네, 동료예요. 저희 이틀 전까지 몽골에 있었어요. 몽골이요? 어떤 지역이었나요? 게르촌이요. 유목민 마을이요. 의료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심각한 가능성을 떠올린 것 같았죠. 응급실로 이동하는 내내 저는 마리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상처를 입으신 적이 있나요? 네. 이틀 전에 녹슨 못에 긁혔어요. 그럼 설치류나 그 배설물에 노출된 적은요? 그날 밤, 오래된 텐트에서 잤어요. 설치류 배설물이 있었어요. 의사의 얼굴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타바이러스와 파상풍, 동시 복합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죠. 마리아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믿을 수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죠. 중환자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마리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선을 연결한 채 누워 있었죠.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의사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리안의 차트를 보며 빠르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나와서 저에게 설명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근육 강직이 시작됐고 체온이 39도까지 올랐어요. 신장 기능 수치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파상풍 독소가 신경계를 공격하고 있고 동시에 한타바이러스가 신장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 감염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다시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마리안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의료진이 재빨리 달려들었죠. 주사가 놓여졌고 모니터 숫자들이 요동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2시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의자에 앉아 마리안을 바라만 봤습니다. 오후 4시쯤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동료입니다. 환자분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마리안이 누운 침대 옆으로 다가갔죠. 마리안.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어요. 저를 보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더군요. 어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요. 한국이야. 병원이야. 괜찮아. 치료받고 있어. 한국.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응시했어요. 어느 나라 병원에 있는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 병원이야. 인천에 있어. 너 공항에서 쓰러졌어. 믿을 수 없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괜찮아.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넌 살 거야. 마리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죠. 간호사가 들어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마리안의 손을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프랑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마리안의 딸, 소피였죠. 클레어 이모. 소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피. 응. 엄마 괜찮아요? 제발 말해주세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살 수 있죠? 그렇죠. 16살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를 잃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목소리였죠.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한국 의료진이 정말 열심히 치료하고 있어. 보여줄 수 있어요? 엄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상 통화가 가능한지 물었어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자극을 최소화해야 해요. 딸이에요. 프랑스에 있는 16살 딸이에요. 제발, 딱 1분만이라도. 저는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분입니다. 딱 1분만요. 저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마리안 얼굴이 보이게 화면을 맞췄어요. 소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마리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피. 엄마 들려요? 저예요. 소피예요. 소피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제발 일어나줘. 집에 와야 돼요. 제발. 마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아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마리안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모니터 경보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달려들었죠. 저는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소피는 화면 너머에서 울고 있었어요. 클레어 이모. 엄마, 살 수 있죠? 그래, 살 수 있어. 반드시 살릴 거야. 저는 확신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믿기로 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마리안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 살려야만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마리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믿을 수 없어. 새벽 5시, 저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느낌의 잠에서 깼습니다. 간호사였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정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이 뻣뻣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네. 신장 수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파상풍 경련도 약물로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다만 아직 고비를 넘긴 건 아닙니다. 48시간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클레어 이모. 엄마 어때요? 조금 나아졌어. 정말요? 진짜예요? 응. 엄마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또다시 의료진에게 부탁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번에도 난색을 보였어요. 환자분께 자극을 주는 건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엄마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중단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마리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마리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피가 말했어요. 엄마, 저예요. 소피예요. 마리안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어제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풀었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소피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목이 메었어요. 엄마, 빨리 나아서 집에 와야 돼요. 엄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아빠는 매일 엄마 사진만 보고 있어요. 마리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저는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야, 엄마가 지금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셔. 소피가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미안할 거 없어요.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 엄마 필요해요. 그 순간 마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소피에게 속삭였습니다. 소피야, 엄마가 울고 계셔. 내 말 다 들으셨어.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마리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마리안은 살고 싶어 한다고요. 딸을 위해서라도요.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소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중환자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낯선 남자를 봤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제게 다가오더군요. 클레어 밀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APEC 보건 세션 운영팀입니다. 마리안 씨 상태가 어떤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남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SNS 화면이었어요. 어떤 게시글이 떠 있었죠. 글은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국의 과장 의료가 프랑스 보건 전문가를 위험에 빠뜨렸다. 글쓴이는 유럽 출신의 어떤 보건 전문가였습니다. APEC에 참석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제 저녁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몇몇 외신에서도 보도했어요. 저는 글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 의료진의 오진으로 상태가 악화됐다. 그들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환자를 방치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이상을 감지했고 즉시 치료를 시작했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글이 퍼졌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고요.
저는 댓글들을 봤습니다. 역시 한국 의료는 과대포장이야. 프랑스 전문가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 아냐? 한국은 항상 자화자찬만 하더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운영팀 남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리안 씨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럽 보건 분야에서요. 마리안 씨가 이번에 좋은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방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일부 언론에서 이미 이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네. 방금 봤어요. 의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48시간째 교대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괜찮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환자를 살리는 게 일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참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태블릿을 봤습니다. 그 거짓말 가득한 글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리안을 살리고 진실을 밝힐 거라고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APC 보건 세션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병원에 있어서 직접 가지 못했지만 운영팀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단상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글을 쓴 유럽 출신 전문가였죠. 이름은 피에르 뒤봉. 52살쯤 되어 보였고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는 계산된 악의가 숨어 있었죠. 제 동료인 마리안 뒤퐁은 지금 한국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생사를 오가고 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마리안은 몽골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다가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치료 가능한 상태였어요. 피에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한국 의료진은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환자를 중환자실에 방치했어요. 그 결과 마리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피에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국 의료를 세계 최고라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환자 한 명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습니까? 공항에서 환자를 발견했을 때 즉시 전문 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 응급실로 보냈어요. 거기서 몇 시간을 허비했죠. 그 시간이 마리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부 왜곡이었습니다. 마리안은 공항에서 바로 전문 의료팀에게 인계됐고 30분 안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설명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복합 감염이라느니, 드문 케이스라느니.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려는 것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운영팀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장 반박 자료를 내놓으세요.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예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의료 정보 공개에는 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의식이 없어요. 제가 동의할게요. 빨리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기자회견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가요? 피에르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녀의 건강이 매우 걱정됩니다. 거짓말쟁이. 저는 피에르와 마리안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자였죠. 3년 전 마리안은 유럽 보건 기금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피에르도 그 프로젝트에 지원했지만 탈락했어요. 그 이후로 피에르는 마리안을 노골적으로 견제했죠. 학회에서 마리안의 발표를 비판하고 그녀의 논문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마리안의 연구팀원을 빼가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마리안은 그때 제게 말했었습니다. 피에르는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거든. 지금 피에르는 마리안이 쓰러진 걸 기회로 삼고 있었어요. 그녀를 짓밟고 동시에 한국 의료를 공격하는 거였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말은 이미 퍼지고 있었어요. SNS에는 비난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의료 믿으면 안 된다더니 역시 외국인은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는 거 아냐? 마리안이 정말 불쌍하다. 한국에 안 갔으면 살았을 텐데.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밀러 씨, 환자분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신장 수치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파상풍 경련도 심해졌고요. 지금 매우 위중합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의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는 좀 나아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복합 감염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쪽이 나아지면 다른 쪽이 악화되고 계속 싸워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에도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 팀, 지금 정말 힘듭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도 힘든데 밖에서는 우리를 비난하고 의사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의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마리안을 봤어요. 의료진 5명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숫자들이 계속 변했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회견 봤어? 응. 너무 억울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선배들은 이틀째 집에도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환자 살려야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간호사들의 목소리엔 억울함과 동시에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피에르는 마리안뿐 아니라 이 의료진들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거요. 선의로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을 악의로 짓밟고 있다는 거요. 절대 이대로 둘 수 없어.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요. 마리안도 이 의료진들도 모두 지켜낼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병원 관계자 3명과 APC 운영팀, 그리고 낯선 여성 1명이 앉아 있었어요. 여성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밀러 씨, 앉으세요. 병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우리 병원 AI 진단센터 책임자 박수진 박사님입니다. 박수진이라는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리안 씨의 진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단 데이터요? 네. 어제 기자회견 이후 우리는 완벽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증거를요. 박수진이 노트북을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마리안 씨가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료 데이터입니다. 걸음걸이 패턴, 체온 변화, 혈액 수치, 신경 반응. 전부요. 이게 전부 기록된 거예요? 네. 우리 병원 AI 시스템은 1초 단위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공항 의료 시스템과도 연동되어 있고요. 박수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보세요. 마리안 씨는 공항 입국장을 통과할 때 이미 비정상적인 걸음걸이를 보였습니다. 보폭이 불규칙했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약했어요.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AI가 이 패턴을 감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17초입니다. 그리고 즉시 의료팀에 알렸죠. 그럼 공항에서 경보가 울린 게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마리안 씨는 그때 이미 파상풍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박수진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응급실 도착 후 30분 만에 우리는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백혈구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 근육 효소 수치.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수치들은 단순 감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복합 감염 가능성을 의심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진단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피에르 씨가 주장한 오진이나 방치는 전혀 없었어요. 병원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대중에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의료 데이터는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요. 그녀가 새 화면을 열었어요.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습니다. 마리안의 몸 형상이 나타나고 시간 순서대로 증상이 표시됐어요. 녹슨 못에 긁힌 상처 부위, 한타바이러스 감염 경로, 2가지 독소가 몸속에서 퍼지는 과정. 이건 정말 명확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박수진이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타바이러스와 파상풍의 동시 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63건밖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생존한 경우는 27건이고요. 그렇게 드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27건 중 20건이 한국에서 치료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은 이런 복합 감염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해요. 박수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겁니다. 모든 언론사에 전달하고요. APC 운영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국제보건 전문가들도 초청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지부장, 미국 질병통제센터 고문. 이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죠. 그들도 이 데이터를 인정할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마리안도 살 수 있는 거죠?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소가 보였어요. 밀러 씨, 좋은 소식입니다. 네. 마리안 씨 신장 수치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상풍 경련도 줄어들고 있고요. 정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밀러 씨, 당신이 환자 곁을 지켜준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도요. 환자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후 3시, 기자회견장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지켜봤어요. 박수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AI 진단센터 박수진입니다. 오늘 마리안 뒤퐁 씨의 진료 기록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여기 보시는 것은 마리안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의료 기록입니다. 1초 단위로 기록된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박수진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공항 AI 시스템의 감지 과정, 응급실 초기 대응, 복합 감염 진단, 치료 과정.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됐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에르 뒤봉 씨는 초기 대응이 늦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공항 감지부터 중환자실 입실까지 32분이 걸렸습니다. 이는 국제응급의료 기준인 60분보다 훨씬 빠른 대응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마리안 씨 상태 악화는 의료진 과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복합 감염의 특성상 상태 변화가 급격합니다. 이는 어느 나라 병원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인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지부장이 일어났습니다. 박 박사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복합 감염 케이스를 다룬 경험이 한국에 얼마나 됩니까? 지난 10년간 20건을 치료했고 그중 18건이 완치됐습니다. 생존율 90%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놀랍군요. 세계 평균 생존율이 43%인 걸 감안하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박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울었습니다. 마리안, 너도 이 장면을 봤으면 좋겠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우고 있는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 TV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한국 의료진, 완벽한 데이터로 허위 주장 반박, 복합 감염 치료,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 피에르 뒤봉의 주장, 전면 거짓으로 밝혀져. 앵커가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공개한 의료 데이터는 국제보건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복합감염 치료의 표준 사례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운영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SNS 반응 확인해 보세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SNS를 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에게 미안하다. 오해했다. 데이터를 보니 정말 대단하네. 90% 생존율이라니. 피에르 뒤봉은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마리안이 살아나길 기도한다. 한국 의사들 힘내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뻤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피에르가 서 있었어요. 그는 혼자였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밀러 씨.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왔어요? 마리안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 와서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피에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실수했습니다. 실수요? 당신이 한 건 실수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악의적인 거짓말.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질투했습니다. 마리안이 성공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죽어가는 걸 이용한 거예요? 피에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의료진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4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마리안을 살리려고 했는데 당신은 그들을 비난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마리안한테, 그리고 의료진한테 사과하세요. 그때 병원 입구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피에르를 발견한 거예요. 뒤봉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왜 거짓 주장을 하셨습니까? 마리안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피에르는 얼굴을 가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죠. 병원 경비가 나와서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피에르는 그 틈에 복도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은 없었어요.
그저 경멸만 느껴졌죠. 가세요. 마리아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라고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에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리안이 보였어요. 담당 의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밀러 씨, 들어오세요.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마리안의 눈이 떠져 있었어요. 완전히 깨어있는 눈이었죠. 마리안.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마리안이 작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클레어. 고마워. 내가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리안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 꿈을 꿨어. 무슨 꿈? 소피가 나를 부르는 꿈. 집에 오라고. 소피 목소리 들었구나. 내가 의식 없을 때 통화했었어. 알아. 기억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 마리안이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목소리도 들었어. 계속 나한테 말하더라.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마리안 씨, 기억하세요? 마리안이 의사를 봤어요. 네. 선생님 목소리. 기억해요. 힘들었죠? 네. 하지만 살았어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네. 살았습니다. 정말 잘 싸우셨어요. 마리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클레어. 나 한국 의료를 오해했던 것 같아. 응. TV에서 봤어. 기자회견, 데이터 다 봤어. 언제 봤어? 조금 전에 간호사분이 보여주셨어. 마리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나를 살렸어. 그래, 맞아. 90% 생존율. 믿을 수 없어. 세계 최고잖아. 마리안이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나는 한국을 무시했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미안해. 누구한테 미안한 거야? 의사 선생님들한테, 간호사분들한테, 그리고 한국한테.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마리안이 의사를 봤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제 일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영웅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저는 마리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리안, 소피한테 전화할까? 응, 그러고 싶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소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소피야. 마리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깨어났어요. 정말이에요? 응. 엄마 깨어났어. 이제 괜찮아. 엄마. 소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거요. 선의는 악의를 이긴다는 거요. 한국 의료진은 그걸 증명했어요. 데이터로, 실력으로, 그리고 진심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매일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아침 죽 드셨다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호박죽이었어. 달콤하고 부드러웠어. 한국 음식 처음 먹어보는 거지? 응. 근데 정말 맛있더라. 소화도 잘 되고, 마리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생겼고요.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마리안 씨,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마리안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파상풍 독소도 거의 사라졌고요.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어요. 크레아티닌 수치 보세요. 1.1입니다. 정상이에요. 마리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일주일 전엔 3.8이었잖아요. 네. 신장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마리안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지나갔어. 고마워서 우는 거야. 정말 살았구나.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육 강직도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재활 치료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뒤 마리안이 창밖을 봤습니다. 클레어. 응? 나.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어.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병원 정원에 단풍나무가 있더라. 정말 예뻐. 걸을 수 있게 되면 같이 산책하자. 응. 그러고 싶어. 마리안이 저를 봤습니다. 클레어, 의료진분들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편지 쓰면 어때? 편지. 좋은 생각이야. 저는 노트와 펜을 꺼내 마리안에게 건넸습니다. 마리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친애하는 의료진 여러분께.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저는 마리안 뒤퐁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딸을 다시 못 볼까봐,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못할까봐.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밤낮 없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의식이 없을 때도 계속 제게 말을 걸어주셨죠.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마리안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안이 다시 펜을 들었어요. 저는 한국 의료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저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안이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접었어요. 이거, 의료진분들께 전해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전해줄게.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마리안이 쓴 편지예요. 의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요. 다 읽고 나서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편지, 팀원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다들 정말 힘들어 했거든요. 이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마리안이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말 다행입니다. 환자가 회복하는 걸 보면 모든 힘듦이 사라져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사흘 뒤 마리안은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어디 가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정원. 단풍나무 보고 싶어. 저는 마리안을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단풍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와, 정말 아름답다. 마리안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가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처음 보는 거지? 응. 항상 회의실에만 있었으니까. 마리안이 손을 뻗어 떨어지는 낙엽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십. 가져가도 될까? 당연하지. 마리안이 낙엽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소피한테 보여주고 싶어. 엄마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해줄 거야. 다시 태어났다니? 응. 여기서 새 생명을 받았잖아. 정말 그렇게 느껴져. 마리안이 저를 봤습니다. 클레어, 한국 의료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응. 정말 대단해. 데이터를 보니까 더 놀라웠어. 90% 생존율. 세계 어느 나라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게. 나도 몰랐어. 그리고 AI 시스템도. 공항에서 내 걸음걸이만 보고 이상을 감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마리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한국에 왔던 게. 맞아. 다른 나라였으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리안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클레어. 내가 옆에 있어줘서. 소피 목소리도 들려줘서. 친구잖아. 당연한 거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우리는 한참을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졌어요. 마리아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는 사람의 미소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복이라는 기적을 목격한 순간을요. 퇴원 전날 아침, 마리아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자기 발로 걸었어요. 잘하고 있어, 마리안. 저는 그녀 옆에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정말 신기해. 일주일 전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기적이야. 응. 기적. 마리안이 복도 끝을 봤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분들. 정말 대단해. 밤낮 없이 일하시는데 항상 웃으시더라. 한국 의료진의 헌신이지. 맞아. 헌신. 마리안이 천천히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저기요. 마리안이 간호사 한 분을 불렀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어요. 네. 마리안 씨?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가 할 일 한 거예요.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마리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간호사가 마리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 팀 모두의 노력이었습니다. 마리안이 일어나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의사가 당황한 듯 손을 저었어요. 고개 드세요. 환자분이 잘 싸워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의식 없을 때도 계속 말씀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박수진 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리안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마리안 씨의 케이스를 국제의학저널에 발표하고 싶습니다. 복합감염 치료의 모범 사례로요. 동의해 주시겠어요? 마리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동의해요. 감사합니다. 이 케이스는 전 세계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제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마리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마리안과 단둘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떠나는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응. 소피가 기다리고 있어. 마리안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소피와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피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소피야. 엄마, 내일 퇴원해. 정말요? 드디어예요? 응. 그리고 일주일 뒤면 집에 갈 수 있대. 엄마. 소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엄마를 살렸어. 정말이야. 마리안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엄마를 살려주셨어. 엄마, 저도 감사해요. 한국 의료진분들께. 소피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엄마가 집에 가면 한국 이야기 많이 해줄게.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응. 엄마, 빨리 와.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통화를 끝낸 뒤 마리안이 저를 봤습니다. 클레어. 응? 나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알아. 3년 전 그 일 때문에 한국 의료를 무시했었잖아. 과장이라고 생각했고. 마리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과장이 아니었어. 오히려 겸손한 거였어. 무슨 뜻이야? 90% 생존율. 세계 최고 수준의 AI 시스템.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의료진. 이런 걸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라. 마리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 같아. 그게 한국의 매력인가 봐. 응, 나도 이제 알았어. 마리안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클레어, 우리 NGO. 한국이랑 더 협력하면 좋겠어. 갑자기 왜? 이 나라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법을 알아. 기술도 있고 마음도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 소피랑 같이 관광으로? 응. 그리고 의료진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러. 마리안이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마리안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아쉬워서. 또 올 수 있잖아. 맞아. 꼭 다시 올 거야. 병원 입구에 의료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리안을 배웅하러 온 거예요. 담당 의사, 간호사들, 박수진 박사, 그리고 응급실에서 처음 마리안을 받았던 팀까지 왔습니다. 마리안이 그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마리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한국식으로요. 의료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건강하세요, 마리안 씨. 행복하세요. 딸분께 안부 전해주세요. 마리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여러분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한국을 평생 기억할게요. 담당 의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리안 씨, 이거 받으세요.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마리안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단풍잎 책갈피가 들어 있었어요. 정원에서 주운 낙엽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기억하실 때 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안이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 마리안이 병원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이 건물이 내 생명을 구한 곳이구나. 응,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어. 마리안이 저를 봤습니다. 클레어, 사람들한테 말할 거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한국 의료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그래, 많이 알려줘. 응.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지는 걸 봤어요. 마리안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리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클레어, 소피한테 오늘 하루 종일 한국 이야기를 해줬어. 소피가 그러더라. 나중에 꼭 한국에 가보고 싶대. 엄마를 살려준 나라를 직접 보고 싶대. 그리고 나도 결심했어. 우리 NGO 차기 프로젝트를 한국이랑 협력해서 진행할 거야. 이 나라의 의료 기술과 인도주의 정신을 배우고 싶어. 한국은 내 생명을 구해줬어. 이제 나는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을 거야. 정말 고마워. 한국. 정말 고마워. 모든 의료진분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국뽕이구나. 과장이 아니라 진실이.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가진 나라였습니다. 마리안의 이야기는 그걸 증명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한 가족에게 희망을 돌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